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 장릉 경관 훼손으로 논란이 됐던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개선안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인데요. 문화재청의 보류 판단이 어떤 의미인지, 또 문화재청이 또다시 보류 판단을 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릉 아파트 개선안,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이제 심의안을 올렸어요. 일단 보류가 됐는데, 자, 어떤 개선안을 낸 건지부터 좀 살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김포 장릉 근처에 이제 고층에 아파트를 지어서 논란이 됐던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파트 높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 외관, 아파트의 색을 왕릉과 비슷한 색을 칠한다든지 아니면은 야외 육각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다가 전통 문양을 넣거나 아니면 문화재 안내 시설 그리고 왕릉 느낌의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디자인 외관에 국한된 내용이 주로 됐다. 임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논란의 핵심이 아파트 높이, 즉 그로 인해서 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진한 거 아니냐,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청의 고도 제한 높이죠, 20m를 초과하는 한 3-4배 높은 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높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개선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높이가 핵심이었는데 높이를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자, 우리는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과 태도인가요?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일단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형상 변경 효과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이 아파트 높이가 사업성을 좌우지는 수익을 좌우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높이는 건설사들의 수익 이윤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부분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분양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철거 비용, 더 나아가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비용까지 분담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알든 모르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는 부분 철거라는 대안을 가지고 문화재위에다가 내기란 사실상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소장님, 문화재 전문가 시각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도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담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1세기 담징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농담조로 어느 방송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참새나 새가 지나가다가 탁 정말 사실로 오인해서 떨어져서 죽으면 진짜고 안 죽으면 가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외관에다 그림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건설사가 이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부분 철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분 철거가 아니라 완전 철거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또 트릭을 쓴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화재청에서 보류하겠다라는 게 이제 심의할 때 이제 추가 검토를, 그러면 뭔가 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사들의 개선안이 사실 문화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긴 기대하기 어렵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장릉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는 이런 개선안은 어렵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 파장을 고려해서 단칼에 부결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단지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좀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스탠스 입장은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만은 답정너라고 할까요? 이미 결론, 답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겠지 건설사의 개선안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황 소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에는 네. 아예 부결이 있습니다. 부결. 그다음에 네. 이제 조건부 승인. 예. 어떤 조건에 준하면 승인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보류. 예. 이거는 뭐냐면 얘기를 더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한 번 더 아까 뭐 이 교수님도 잘 지적하시겠지만 지금 단박에 이거를 뭐 철거하고 부결시키는 게 맞긴 맞지만 사회적인 파장이나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번 더 건설사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게 기회를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건설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론이나 문화재 보호법이나 여러 면에서 보면 11월 말에 부결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위원회가 아마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가 국능유적 분과가 있고 세계유산 분과가 있는데 이 두 분과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한 분과에 보통 한 10분 정도라고 보면 20명에서 22분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 20 몇 분이 전부 다 논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명에서 7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예. 이제 여기 이 안을 가지고 이제 그 합동분과에 올리면 여기서 승인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부결 나는 게 예.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의식하는 거는 실제로 분양 계약을 한 입주 그렇죠. 예정자들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재산상 피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사회적인 걱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자 소송전이 사실 불가피할 거로 봐요. 지금 이제 부결적으로 나오게 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뭐 다른 그림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소장님이 이제 예. 부결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부결 결정은 개선안에 대한 이제 부결 결정이 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철거냐 또 이제 전면 철거냐 이건 네. 또 그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쨌거나 그 다음 단계인 철거 결정이 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이 무려 3,400세대가 네. 되고요. 피해액만 2,700억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산정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견할 바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그 황당함, 재산상 피해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납득할 만한 응분의 보상 내지는 대책이 예. 따르지 않는다면은요 입주 예정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정부의 뭐 결정 처분에 대해서 뭐 행정 소송이 일단 가능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설사들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이제 민사 소송도 예. 예상이 됩니다. 행정기관 뭐 지자체 할 것 없이 또 건설사 또 입주 예정자인 수분양자들 간에 뭐 법적 공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소장님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입장을 내놓으시면서 네. 뭔가 좀 민원 성격의 연락도 받고 반응도 그렇죠. 좀 접하셨죠. 뭐 예. 불과 어저께만 하더라도 예. 그 입주민께서 예. 항의 전화가 왔는데 네. 제가 설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주자분들은 지금 현재 그 건설사나 서구청 얘기만 듣고 왜 이 조항이 바뀐 상태일 때, 그러니까 2017년에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때 왜 서구청에다가 통보 안 해주냐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그럼 인천 서구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전 예. 서구 구민들한테 다 통보하냐.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령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어떤 행정기관들은 관보에 게시를 하면 예. 그 관보는 모든 기관들이 다 봅니다. 그럼 담당 인천 서구나 이쪽에서는 여기 보면 봐야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알다시피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2017년 또 2010년 이 땅을 살 때 문화재 그 보호법에 의해서 현상 변경한다라고 다 공고돼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를 개발한 경기개발공사인가 인천개발공사에서 분양 그 택지를 팔 때 공고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은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동 호수, 그다음에 동 모양,
동 배치 또 그다음에 아파트의 어떤 면적이 이게 평면도가 나오면 다시 문화재위원회 승인 현상 명령을 받으라고 네. 공고를 하고 땅을 매각을 했어요. 그럼 건설사가 아는 거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 특히 이 지역이 지금 이 검단 신도시 지역이 왕릉에서 너무 문제가 심하니까 4구역에서 4-1로 추가로 만들었어요. 네. 추가로 만들어서 20층 이상 그거 할 때는 심의 받으라고 2017년에 했어요. 그러면 그 관보를 다 고시했으면 받아야지. 그 일일이 통보 안 해줬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거는 그리고 법무팀이 각 건설사마다 법무팀들이 다 있어요.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모든 건축법 이거에 해당이 잘 저촉이 없느냐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상 변경 자체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니까 문화재청에서 형사 고발을 한 거거든요. 저는 행정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이 부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주민들한테 정말 그 입주민들은 피해가면 안 된다. 다만 이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고의로 한 거기 때문에 건설사와 서구청이 심지어는 저한테 프로테이지까지 물어보더라고. 어느 정도 책임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건설사가 7 내지 8이다. 네. 그다음에 서구청이 2 내지 3의 피해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잘못한 기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데 빨리 대토를 알아봐서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여기는 두고두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민사나 형사 소송전 가면 입주민들만 계속 피해 보니까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다가 달라고 하는 게 서구청과 건설사한테 달라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입주자들의 피해 최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좀 의견을 주고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최근에 서구청에 일단 첫 번째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인천경찰도 압수수색을 했죠. 네. 지금 그 이후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서구청은? 앞서 소장님이 이제 서구청 얘기도 하셨고요. 네. 공감을 합니다. 자기가 통보를 안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보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저는 한 7, 80%, 서구청 20%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서 서로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화재청을 포함해서 지자체든 아니면 건설사 어느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은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최고의 중앙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데 물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문화재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자체들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 통보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김포시 책임. 또 서구청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보를 스스로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에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다가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는 게 바로 서구청이 사전에 그거를 좀 걸러야 되는 점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추궁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건설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총체적 책임이라 보고요. 어쨌거나 과실이 누구한테 있고 누가 더 맞느냐 이런 책임 소재는 결국 법정에 가가지고 판가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소장님, 문화재청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저도 문화재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장릉 사업소에 문화재청 정규 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사는 이제 공무직 형태인데 아직 단박에 가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여기 김포 장릉 같은 경우 수없이 가는 게 뭐냐면 거기 주변에 미사일 기지도 있고 또 군부대가 많아서 제가 저 부대는 언제 이전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직원들도 보면 올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왕릉 주변에 여러 가지 구조물 때문에
이런 분란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동구농에도 골프 연습장이 있었고 그것도 제가 또 운동을 해서 철거시켰고 한데 이 정도까지 관심을 안 뒀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능 문제가 터져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원흥 옆에도 지금 유네스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도시 짓는 데마다 유네스코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문의하는 게 왔어요. 이게 문의라는 게 사실 질타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역사문화기관관 훼손할 거냐? 그러면 취소한다라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얘기에서 우리 이 교수님 얘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 지금 건설사가 그냥 시공했는데 그 바로 옆에 건설 하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 거 알고 방향을 틀었어요. 문화재 보호법을 알고 비켜나갔어요. 비켜나갔다라는 건 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로 만약에 사례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한 건설사는 알고 법을 지켰거든요. 어떻게 피해가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은 위임의 사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는 위임의 사무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도 일종의 위임의 사무입니다. 그러면 허가나 이런 그 민원이 들어올 때 판단해야 되는 건 서구청이 판단해야 된다. 서구청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통보 안 해줬다라고 이게 우격다짐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짓말은 전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좀 일단 시간이 한 1분씩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유산 지정 취소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 지금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어떻게 걱정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조선왕릉은 연계유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선왕릉이 42개가 있는데 2기는 북한에 있고 남쪽에 있는 40개가 연계해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김포장릉만 취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연계유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40개가 모두 다 동구릉, 서원릉, 서삼릉, 조선왕릉은 전부 다 취소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경고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소송전이 또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다기보다는요. 세계 문화유산 지정 취소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아파트 부분 철거 문제가 아니면 전면 철거든 선행되기 때문에 일단 철거 진행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집행이라든지 판결 등을 통해서 철거가 지정된다고 하면은 진행된다고 하면 지정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다만 이 과정이 진행 중이었을 때 만약 유네스코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가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불법성 검토를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송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연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부분 철거를 해야 되느냐, 또 그게 맞느냐, 이게 좀 핵심 중에 또 한 지점인데. 지금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뤄질까요? 마지막으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분 철거해라, 완전 철거해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부가 그림 그렸죠. 그래서 이거 판단 못하겠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은 건설사로 돌아간 겁니다. 건설사가 부분 철거하겠다, 완전 철거하겠다 오면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분 철거, 완전 철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올리면 승인 요구를 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금 판단이나 공은 그 건설사와 서구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 이후에 다시 열리는 심의 과정과 또 소위원회에 대한 판단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내용이 좀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다시 마련해가지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